오늘은 배드랜드 국립공원과 미닛맨 미사일 사이트를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제가 열심히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하드 디스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파일이 한 3분의 2 정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두 사이트가 인제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영상을 엮어서 인제 좀 간단하게 한 유튜브로 만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또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인제 가서 저 보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같이 느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인제 두 영상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배드랜드 내셔널 파크를 가시는 분들은 꼭 미니밴 미사일 내셔널 히스토릭 사이트를 같이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미니밴 미사일 사이트를 보시려 그러면은 미리 꼭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약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인제 컨트롤 타워로 못 들어가 봤는데요. 이제 미리 예약을 하시면은 컨트롤하던 컨트롤 룸까지 가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아니고 컨트롤 룸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인제 사일로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룸 들어가는 거 고것을 인제 미리 신청을 하셔야 아주 제한된 숫자를 안내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인제 하셔서 가볼 수 있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배드랜드 내셔널 파크하고 인제 미니스맨 미사일 히스토릭 사이트하고는 인제 같이 있는데요. 여기 인제 배드랜드 내셔널 파크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북쪽으로 미니맨 미사일 사이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지금 사이트를 같이 묶어서 인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제 그 지도를 보면 인제 내셔널 파크에서 올린 지도를 보면 인제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한 곳은 인제 내셔널 파크이고 또 한 곳은 내셔널 히스토릭 사이트이기 때문에 둘 다 그건 내셔널 파크 서비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 같이 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인제 제가 다녀본 바로는 여기 배드랜드 내셔널 파크의 남쪽 사이트는 그렇게 제가 추천할 만한 그런 곳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배드랜드를 보신다 그러면 이제 북쪽 사이트를 중심으로 보셨으면 하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북쪽 사이트를 보신다 그러면은 바로 인제 미니트맨하고 같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니트맨 그 델타 1, 델타 9 이 두 곳을 모두 인제 투어를 신청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인제 컨트롤 룸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제 미사일 사일로는 여기 있는데 실제로 인제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인제 실감 있는 그런 투어를 하시려면은 인제 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인제 밖에서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점을 참조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배드랜드 내셔널 파크는 이제 구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인제 그것을 참조하시고 항상 구글이 인제 제일 많은 자료를 올리죠. 그다음에 역시 내셔널 파크이기 때문에 내셔널 파크 서비스에 가면 배드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그걸 참조하시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위키피디아에 가면은 인제 배드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배드랜드라는 게 인제 우리말로 하면 뭐라 해야 되나요? 항무지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인제 그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그런 것을 인제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립 어드바이저에 가면은 인제 좀 더 여행에 대한 이런 다른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거의 2,000년 가까운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참조하시고요. 미니맨인 경우에는 이제 구글 들어가면 이제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 내셔널 파크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미니맨에 대한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역시 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여기 가시려 그러면은 인제 투어를 갖다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어를 해서 인제 그 안에 들어가고 여기 보면 투어 델타 1 그다음에 인제 델타 9 이게 전부 다 투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제 꼭 참 미리 신청하셔서 이 컨트롤 룸까지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트까지 안에 들어가 보는 그런 것을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실제로 인제 비즈
델타 원 가면은 이 컨트롤룸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제 꼭 투어를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델타 9인 경우에는 인제 가면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제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제 투어를 신청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키피디아에 가면은 인제 미니맨 미사일 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립어드바이저에 가시면 인제 여행에 대한 그런 자료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인제 윈드 캐빈에 있는 엘크 마운틴 캠프그라운드에서 인제 캠핑을 하면서 관광을 했기 때문에 요 배드랜드는 여기서 출발하면 인제 남쪽으로 입구로 해서 인제 여기 들어가면 남쪽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쪽 유니대는 볼 곳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제 여기를 따라서 가면 이게 비포장도로입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가시면은 여기 피나클 엔트런스로 들어가기 전에 피나클 엔트런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인제 비지터 센터까지 요 길에 이제 참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인제 보시면서 그걸 느끼고 이러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찍은 영상의 한 3분의 2가 깨져 버린 바람에 요 부분은 인제 일부만 소개를 드리고요. 가 보면 인제 홈스테이도 이런 것들은 인제 거기 실제로 살았던 사람의 모습 같은 게 그대로 가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척박한 땅에서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인제 도시로 인제 가 버린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니맨 사이트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면 인제 비지터 센터가 굉장히 자료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델타 1, 델타 1은 여기 근처에 있고요. 델타 9은 좀 가야 되는데 역시 그 투어를 신청하시면은 아주 상세한 그런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제 같이 엮어서 이것이 인제 같이 거의 근접해 있으니까요. 같이 가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인제 이 투어가 끝나고 이 길을 따라 돌아서 인제 다시 텐트 캠핑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전체 인제 투어하는 게 쪼끔 인제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하면은 거의 한 300 마일이 됩니다. 그래서 고런 점을 인제 감안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새들이 좀 날아다닙니다. 새들이 좀 날아다니고요. 저 앞에 보이는 이제 평원이 좀 있는데요. 저 위에 평원이 아직 녹아내지 않고 그대로 좀 남아있는 평원이 조금 있죠. 조금 있고요. 이제 저쪽에도 맨 꼭대기에 이제 평원들이 좀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완전 이제 여기 이제 새들 좀 날아다니는 거 보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새들이 좀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고, 참 이 황무지에도 새들이 사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십시오, 이거. 이 완전히 침식작용이 해가지고 지층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데, 비가 그리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은 거의 못 자라고요. 어지간하면 식물들이 자라는데, 그 조건이 안 되니까 이제 식물들이 못 자라니까 완전히 이런 배드랜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왼 위쪽에는 아마 땅이 지층이 좀 강한 모양이에요. 강하니까 침식작용이 안 되고, 좀 남아있으면서 물기를 머금으니까 저렇게 이제 풀들이 자라는 것 같고요. 저 밑에는 좀 낮은 지역인데 아마 물들이 오니까 아마 좀 풀들이 좀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기. 여기 이 황량한 이것을 보면서 참, 예, 여기도 사람이 살겠다고 와서 견디다 못하고 가고 이런 걸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예,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파노라마 포인트 오버룩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배드랜드의 전체적인 그런 곳을 이제 지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망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 있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 폴루션에 대해서 이제 조심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불 같은 거 내지 않도록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정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옆에서부터 쭉 있는데요. 각 지층별로
시대가 달리하는 그런 시대가 쭉 쌓여 있는 거겠죠. 저쪽으로 가서 저쪽도 좀 보겠습니다. 예, 저 멀리도 보이는데요. 가까운데 이게 보이고요. 침식장에서 깎여 나온 것만 있고, 그 식물들이 참 살기 힘든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지간하면 식물들이 자라는데, 예, 저기는 이제 평원이라 해야 되나요? 분지 같은 그런 곳이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거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네요. 그리고 저쪽에 또 약간 그 험한 산처럼 생긴 게 멀리 보이고요. 예, 이게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럼 이제 경치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줌 아웃을 해야 되니까요. 예,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각 지층들이 실제로 엄청난 세월을 따라서 거의 되겠죠. 퇴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깎여 내려갈 때는 뭐 순식간에 깎여 내려가겠죠. 그 험한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세월에 보면은 참 짧은 생을 살아가는 건데요. 그 자연에 비해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땅, 그 배드랜드 경작할라 해도 경작이 되지 않는 곳. 이거 저쪽에서 그 홈스테드 베이슨에 갔다가 왔는데요. 거기는 뭐 그분들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버리고, 왜냐면 가끔 가뭄이 오고 이러면은 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몇 년씩 가뭄 오고 이러면은 뭐 먹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버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이제 살았다 그러는데, 예, 그런 자연의 힘 앞에는 참 우리가 참 미약하죠. 예, 여기가 배드랜드입니다. 예, 이 도로는 이제 포장이 되어 있네요. 배드랜드 사이를 통과해서 간 도로인데요.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조용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많은 배드랜드의 많은 도로들이 미포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드라이버로서는 상당히 경치는 괜찮네요. 쭉 가면서 이제 괜찮게 펼쳐지는데요. 영상에 담지 않은 많은 스탑바이하고 뷰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일일이 그 영상에 담을 수는 없고요. 제 눈에도 좀 괜찮게 잘 보인다는 건데 골라서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 오시면은 이제 훨씬 더 가다가 이제 좀 마음에 드시는 그런 곳이 있으면 내서 좀 구경도 하시고 조금 이제 살펴보기도 해서 아무래도 그 영상에 나온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배드랜드 노스 유닛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길 바라고, 사우스 유닛들은 시간이 넉넉지 않으신 분들은 스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태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컬러가 조금 다른 그런 지역이라 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기가 옐로우 마운트 오버룩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오레곤에 있는 페인티드 힐이 생각납니다. 페인티드 힐도 이렇게 지층별로 이렇게 다른 색깔들이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런데요. 저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네, 이쪽에는 보다시피 지층이 다른 지층이 완전히 확연히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 지층, 노란 지층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들이 옛날에는 아마 바다가 아니었나 싶으네요. 안내판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붙들고 있어서 제가 좀 촬영을 못 하겠는데, 저쪽에 이제 사람들도 올라가서 보고 이럽니다. 예, 여기 이제 안내판이 있는데요. 저기 이제 전망대는 배드랜드를 전체적으로 관광하는 전망대인데, 저는 대충 다 봤으니까 더 이상 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엔트런스를 제가 생각하면 제가 가고자 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미사일 사이트입니다. 영전 시대에서는 이제 소련하고 미국하고 핵 경쟁을 했죠. 그래서
거대한 그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이제 저장하던 사일로 거기가 이제 그리고 이제 폭탄을 갖다가 이제 미니맨이라고 했는데 미니맨 그 사일로를 갖다가 지금 이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서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그 엔트런스를 찾았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미니트맨 미사일 내셔널 히스토릭 사이트인데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더 내셔널 파크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최대 경쟁에서 결국은 미국이 소련에 승리하면서 이제 냉전이 끝나게 되었는데 그런 것에 하나 상징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실제로 뉴클리어 미사일 퍼실리티를 갖다가 순찰하던 그 차네요. 그래서 24시간 순찰했다는 모양인데요. 네, 캐딜락에서 만들었네요. 네, 데스크이고요. 네, 캡트샵은 아주 조그만하네요. 그럼 이제 핵 경쟁을 하던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참 냉전 시대에 서로 대항해 가지고 이제 핵 무기 경쟁을 했죠. 근데 결국은 이코노미 경제 규모가 결국은 승리를 하는, 그리고 체제가 승리하는 겁니다. 딕테이터, 그러니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체제 경쟁에서 결국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생산성이 차이가 나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미국이 승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쟁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보관하던 사일로입니다. 옛날에는 1급 비밀 장소였는데 이제는 이제 관광 명소가 되었죠. 옛날에는 뭐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아주 비밀 취급 허가를 갖다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를 못했던 그런 곳이죠. 아주 좋은 모델이 있는데요. 실제로 해마다 핵탄두가 어떻게 쌓여갔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쌓여가 있는데 대단하네요. 뭐 몇만 개씩 가지고 있었네요. 어헤이들 갖다가. 이야, 참. 이건 이제 1980년대 가가지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핵 경쟁은 이제 끝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뭐 지금도 소련이 엄청나게 많이 핵탄두 수용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련이 제일 많이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 소련이 옛날이고요. 요즘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엄청나게 줄었네요. 예, 뭐 미국에서는 핵 반대한다고 상당히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죠. 여기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거 뭐 전쟁 나면은 양국이 다 지구가 멸망하는 거죠. 양쪽이 갖고 있는 핵탄두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실제로 터지면 다 인류가 다 멸망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위기를 잘 넘겼고요. 이제 이 경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뭘 했냐면은 스타워즈죠. 우주에서 날아오는 핵탄두, 소련의 핵탄두를 갖다가 다 봉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지겠다. 스트래테지क 이니셔티브를 지겠다고 이제 그때 해가지고 실제로는 일종의 브러핑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기 경쟁을 부추겼는데 소련의 경쟁력이 무기 경쟁을 받쳐줄 만한 경쟁력이 안 됐던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소련 자체가 이제 붕괴해서 전쟁이 핵 전쟁이 결국은 끝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그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아주 정말로 강단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전략적인 그런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이끌어가지고 그걸 승리를 이끈 거죠. 미국의 이제 그런 핵 경쟁에서 승리한 이면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보이는 게 파란 게 미국이고 빨간 게 이제 소련인데요. 처음에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앞서 있었죠. 왜냐하면 원래 핵 기술을 갖다 개발한 게 미국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소련이 엄청나게 핵 정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80년대 들어가서는 오히려 더 많을 정도였는데, 이렇게 된 이제 배경이 핵 경쟁에서 이제 이기겠다는 거, 로널드 대통령이 이제 스타워즈 해가지고 그거 하니까 이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막 핵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련이라는 경제가 무너지게 된 거죠.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군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하니까 결국 이제 경제가 붕괴되고, 결국 이제 계획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그대로 지금 여기 드러나 있는 겁니다. 소비에트가 핵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이겼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그게 멸망의 원인이 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미사일 관리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코맨더 센터의 예, 항상 누군가 앉아가지고 이제 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여자가 이 여자였던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사진 보십시오, 이게 24시간 7일 365일 라운드 클락이라 그러죠. 라운드 더 클락.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언제든지 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실제로 이제 핵 쓰게 되면은 이제 핵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요즘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이런 거 처리하지 이런 걸 참 아주 안전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미국처럼 이런 관리를 철저한 게 아닌, 그러니까 이제 제3세계 이런 데서 이제 핵을 개발해가지고는 핵물질을 갖다가 막 마음대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걸 갖다가 이제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인류에게 재앙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제 예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되겠습니다. 원전 사고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류가 희생되고 그랬는데, 네, 이거 안내데스크에 물어보니까요, 이미 투어는 한 달치 이상이 완전히 매진돼 있어가지고 불가능하다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아마 미국이 핵탄두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양을 미국은 어디다 보유했냐면은 핵잠수함에다 실어가지고 전 세계 바다 밑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미국의 국내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뿐만 아니라 세계 바다 곳곳에 심해에 미국의 핵잠수함들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을 공격할 경우에는 대응으로 완전히 국가 전체적인 파괴를 할 수 있도록 다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미국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겠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싸우겠다니까 할 수 없죠. 특히 이제 지금 이란 같은 거 보십시오. 이란 같은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이기겠다고 싸우기 위해서 그러는데, 도저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될 수가 없는 일을 하는데, 그런 게 또 보안해도 가는 한국 식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이제 대부분 알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국력의 위대함이라는 게 이제 건너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항공모함을 갖다가 이제 11대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저 수백 대의 그 전략 핵 잠수함을 갖다가 바다 밑에 곳곳에 심어가지고 이제 그 미국을 다른 나라의 그 위험으로부터 저희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생각하면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자체가 좀 힘든 이야기. 그리고 미국의 국력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전쟁은 국력인데 미국의 국력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참 어리석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전쟁을 하겠다고 덤비는 그런 참 어리석은 자들이 있으니까요. 네, 제가 미니트맨 그 미사일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우스 다코다에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그 다코다 지역의 관광 명소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좀 볼까요?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갔다 왔는데 마운트 러시모고요. 이제 제가 커스트 스테이트 파크 들어가다가 그냥 다시 나와버렸는데, 커스트 스테이트 파크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스테이트 파크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제가 내일 갈 겁니다. 내일 모레 갈 겁니다. 주얼 케이브 내셔널 마니먼트가 상당히 가까운 데서 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팔로 갭 내셔널 그래스랜드인데 저기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갈 데빌스 타워, 그게 이제 와이오밍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제 배드랜드 내셔널 파크는 조금 전에 다녀왔고, 윈드 케이브 내셔널 파크는 제가 모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에서 내셔널 모니먼트, 케이브 내셔널 모니먼트하고 이 두 군데 다 투어를 갖다가 이제 돈을 내고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직 제가 못 가봤습니다. 사우스 다코다 에어포스 에어앤 스페이스 뮤지엄 여기는 못 가봤고요. 브렉힐즈 여기가 상당히 또 유명한 여기가 다 브렉힐즈 에어리어인데요. 브렉힐즈 내셔널 포스트인데 여기 제가 저희 대부분 다 들리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있는 곳이 윈드 케이브 내셔널 파크 내에 있습니다. 윈드 케이브 내셔널 파크이 여기 있는데요. 그 내에 있는데 거의 엘크 마운틴 캠프 사이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캠핑을 하고 있고요.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핫스프링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운트 러시모어는 키스톤에 있습니다. 어저께 다녀왔는데 마운트 러시모어가 거기 있고요. 배드랜드는 이제 오른쪽 이쪽이죠. 오른쪽에 있는데 노스웨스트로 여러 가지 볼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나머지 일정을 갖다 이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 저게 실제로 이제 컨트롤 타워 컨트롤 했던 곳입니다. 미사일을 갖다 발사하고 일부 갖다가 이제 실제로 명령하고 컨트롤 했던 그런 사이트인데, 이건 이제 투어 허락이 없으면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어하는 것을 허락 받아가지고 그 투어 팀에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갈 수는 없고요. 그냥 정면 사진만 찍고 이런 건데 안내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이제 컨트롤 했던 실제로 설비라는 거, 그것은 여러분한테 안내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묻혀있던 사일로 있던 곳은 이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사일 사이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 온도계가, 차 온도계가 101도가 넘는데요. 엄청나게 더운 날입니다. 그래서 사우스 다코다, 노스 다코다 최근 들어서 레코드 하이를 기록하는 날인데요. 오늘 날이 장난이라고 정말 낮잠 잘 잡았습니다. 더워서 초점 내면서 다니는데, 어떻게 더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혔는데, 하여간 101도, 102도 되는 상태로 지금 다녀야 되니까요. 노스 다코다에서는 108도, 109도까지 올라갔다고 실제 108도, 109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녔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101도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네, 제 차가 이제 10만 마일을 넘었는데요. 보다시피 지금 현재 온도가 100도면 아까는 101도가 좀 더 됐었는데 지금 현재 10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무지무지하게 지금 밖에 덥습니다. 덥지만은 뭐 어떡합니까? 나가봐야죠. 나가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대한 이제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저기까지 가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지무지하게 더운데 100도가 넘는데, 땡볕이었으니까 100도 훨씬 넘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고, 저분들처럼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를 그냥 개인적으로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방울뱀 조심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죠. 여기가 D9입니다. 아까 전에 컨트롤 하던 곳은 D1이었는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미사일 사일로가 있던 곳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저렇게 이제 개방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하고 이제 가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드랜드 내셔널 파크와 미니트맨 미사일 사이트 두 곳을 엮어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보다시피 배드랜드는 정말 황량한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또 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것을 이제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배드랜드의 그런 쌩쌩한 그런 감을 이제 배드랜드 내셔널 파크에 가면 이제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제 그 사우스 다코타 쪽에 블랙 힐스 근처에 인제 그 방문 계획이 있으시면은 배드랜드도 넣으셔 가지고 가 보시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배드랜드를 가신다 그러면은 꼭 잊지 마시고 미니트맨 미사일 히스토릭 사이트를 꼭 같이 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가본 바로는 인제 냉전의 체제 경쟁에서 결국은 미국이 승리하였는데, 이제 그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핵전쟁의 위험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인제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인제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쭉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특히 인제 강조드렸던 것은 그러한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레이건 대통령을 참 존경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제 미국이 그런 지도자를 가졌다는 게 참으로 미국의 큰 축복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제 그 소련이라는 그런 공산 체제를 무너뜨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되었죠. 그래서 세계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이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그런 것들을 인제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제 배드랜드 내셔널 파크와 그리고 인제 맨 미사일 히스토릭 사이트 두 군데를 같이 엮어서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